정말 샴푸의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알고 나서 샴푸를 안 씁니다. 진짜 안 써요. 진짜요? 비누로 쓰고 있습니다. 세숫비누. 비누. 끝까지 보시면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흡연 폐암.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의 비중이 무려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간 폐암 환자는 2만 명 정도로 이 가운데 2천에서 3천 명이 15%가 비흡연자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니까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폐암? 15%래. 15%나. 비흡연 환자가, 암 환자, 폐암 환자가 담배 안 피우는데 왜 폐암에 걸리죠? 국내 통계를 보면 폐암 환자 10명 중 3명이 비흡연 환자랍니다. 나도 안 피는데 걸릴 확률이 있네요. 10명 중 3명이 비흡연 환자다. 일단 40대가 넘어가면은 45살 특히 넘어가면은 몸 이상해져요. 10명 중 3명이 30%가 담배를 안 피는데 비흡연 환자라는 거죠. 2017년에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 26,985명 중 여성이 30.8%를 차지하므로 상당히 많은 얘기예요. 안 핀다면서도 담배를 핀 거 아니에요? 숨어서 담배를 폈어. 담배를 핀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여기에 꽂힌 거야.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물질이 HMG,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의심이 들었어요. 거기에 꽂혔었거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얘기하시더니 이제 폐암까지 왔네요. 가습기 살균제 이제 PHMG, PGH, CMIT, MIT가 폐 조직이 이 물질의 고농도로 노출되면 감기 폐렴 증상을 시작으로 간질성 폐렴으로 진전, 폐 조직의 섬유화가 발생해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이 가습기 살균제가 이러니까는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안 그러겠습니까? 네.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대한폐암학회가 최근 7천여 명 여성 폐암 환자 가운데 환자 10%인 700여 명을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여성 폐암 환자의 87.5%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다. 안 피워도 폐암에 걸리니까 담배를 어찌해야 돼. 여성 700명의 여성 폐암 환자 중에 90% 가까이가 여성은 담배 피운 적이 없는데 왜 걸려? 왜 걸릴까? 왜 태워서? 엄중섭 대한폐암학회 연구위원은 흡연 여성 폐암 환자에 비해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는 땡땡땡인데 어쨌든 90%가 담배를 안 피웠는데 폐암에 걸린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2003년에서 2015년 폐암으로 수술한 여성 환자 957명을 분석한 결과 91.7%가 비흡연 환자였다. 담배도 안 피우는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92.7%가 비흡연 환자였다. 비흡연인데 왜 걸리는 걸까요? 90%가 넘잖아요? 네. 비흡연 환자인데 왜 걸릴까? 다른 원인이 있다는 얘기잖아. 다른 원인이 뭘까? 다른 원인이 있겠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여성 폐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고령화, 간접 흡연, 조리 중 주방에서 흡입하는 연기, 라돈, 유전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학회는 추정하고, 학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대한폐암 학회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게 이거야. 조리 중 주방에서 흡입하는 연기, 가스. 좋잖아. 눈에 보이니까. 다 연기, 음식점에 가면은 가스가 뽀뽀뽀 나잖아. 집에서도 생선 팍 구우면서 이게 나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폐암 발암물질입니다. 생선 구울 때, 삼겹살 구울 때 발생하는 거 이게 발암물질이다 하고 대한폐암학회 등등등 전문가들, 의사분들은 이분들이 이걸로 밀어붙이는 거야. 고기 구우면 집안에 공기가 탁하니까 또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이거 내가 미세먼지 측정기라는 걸 내가 만들어갖고 실제 해보니까 삼겹살 구우면은 그 수치가 엄청 올라가 버려.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로? 몇 100배로 올라가. 100배로? 몇 100배로 올라가 버려. 거의 없다가 딱 굽기 시작하면은 그 거실이라든지 그 주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수치가 엄청 올라가. 그걸로 이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 걸 마시면 기침 나죠. 자, 비흡연 여성 폐암 주요 음식 조리 시 연기를 꼽았다. 안 믿어. 원래 안 믿는 게 나의 특기지만. 그래서 추정한다잖아요. 추정이야, 그냥 추정. 믿진 않지만 추정하고 있다. 무실 수는 없어.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왔어. 샴푸에 뭐가 들었는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거지. SLS. SNS도 아니고 SL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지금 이 유튜브 하면서 전문가 다 돼가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박사들 앞에서 얘기하면 걔들 놀래요. 저게 그걸 어떻게 알지? 공부하니까 아는 거예요. 샴푸와 주방 세제 등에 쓰이는 거품 나게 하는 성분. 합성 계면 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혼합하고 거품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이 안 섞이니까 섞이게 해가지고 거품을 내서 잘 섞이게 하는 물질이 이 SLS야.
그러니까 한 방울만 넣어도 기름이 확 펼쳐지던데. SLS는 다른 합성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줌. SLS는 흡수 촉진제로 피부막을 진할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해둬야 돼, 나중에. SLS는 흡수 촉진제로 피부막을 진할 수가 있대. 피부막을 지나? 그러니까 우리 손이라든지 머리에 바르면은 이걸 지나가는데 피부를 통한 흡수가 쉽고 심장, 간, 폐, 뇌에 5일 이상? 궁금한데? 5개 살균제에다 샴푸, 세제를 조사하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SLS. SLS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약으로 알킬 황산 나트륨이라고 한다. 알킬 황산 나트륨. 우리 주변에 샴푸, 클렌저 등의 세정용 제품에 가장 널리 쓰이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요. 왜 처음 듣습니까?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영어는 관심이 없어갖고. 샴푸 중 90%에 들어가는 성분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샴푸 쓰는 데 있는가 찾아봐야겠네. 이게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이 샴푸, 클렌저, 세정용 제품에 가장 널리 쓰인다는 거예요. 많이 쓰이구만요. 그렇죠. SLS가.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로 SLS는 발암물질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답니다. 지금도 버리는 것 같아. 내가 조사해보니까 지금도 아니다고 막 하지만 그래야지 팔아먹지. 이게 만들어 놓고 못 팔아먹으면 되겠어요. 발암과 탈모를 유발한다고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건 소듐 라우레스인데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고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 두 가지가 헷갈려요. 발암물질. 이게 발암물질로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탈모를 유발한다는 말도. 어쨌든 이상해. 얘들 두 개의 물질이. SLS 그 자체는 발암 독성이 없다고. 이 SLS 자체는 발암 독성이 없다고 연구가 직접적인 거야. 결과는 나왔는데. 그치,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또 계속 나오고 있네. 나오고 있는다는 거는 계속 발암 물질이 아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 나 생각은. 발암 독성 같은데 독성이 없다는 걸 그렇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 그렇지. SLS 자체는 발암 독성이 없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SLES를 비롯한 다른 계면 활성제는 발암 성분 오염 가능성이 있어요. SLS 말고 SLS는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연구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대요. 피부 자극과 단백질 변성, 세포 파괴 등의 유해성 논란은 논란 중이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확실해요. 피부 자극, 단백질 변성, 세포 파괴 등의 유해성은 논란이 아니라 확실해. 이들 중에 피부 자극에 대해서는 SLS를 생산하는 제조사 개발들도 동일한데. SLS가 어디 있어요? 샴푸. 퐁퐁. 이거 쓰면은 피부 자극은 다 동일한다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히 피부 자극을 일으키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 간지럽거나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피부가 손상이 돼야지 자극이 오는 거 아니야? 세포가 파괴가 된다는 얘기야.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일어난다는데 엉뚱한 소리를 막 늘어놓는 것 같아요. 화장품 속 계면 활성제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지루성 두피, 비듬 탈모. 계면 활성제는 단백 변성 작용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 체내 단백질을 파괴.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샴푸를 강한 피부 자극, 단백 변성 등으로 비듬. 이 SLS가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아니라 확실한 게 피부 자극을 줘. 왜 줘? 피부를 손상시키니까. 세포 파괴 써있네. 세포 파괴. 세포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그러냐면은 피부 자극을 일으키려면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손상을 일으킨다는 건 세포를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고 피부는 단백질이잖아.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간지러워서 집에 와서 또 감게 되거든요. 잘 안 헹궈서 간지럽고 그런 줄 알았더니 미용실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샴푸는 한 달에 한 번만 써야 될 것 같아. 화장품 중 소듐 라우레 설페이트 위해평가 2018년 6월 식약처 걸 내가 다 읽어봤어요. 와, 식약처까지 대단하네. 식약처 가서 다 뒤져봐 나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사용 금지나 사용 한도 원료로 관리하나. 그러니까 이 SLS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규제를 하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는 현재 국내, 유럽, 일본 및 미국에서 사용 금지나 사용 한도 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국내, 유럽, 일본, 미국에서는 규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SLS가. 데는 있고? 몰라요. 몰라. 2017년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0개 업체 중 44개 업체가 그러니까 2017년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대상으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0개 제조업체 중 44개 업체가 사용하였고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최대 48%,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1% 사용되는 것으로 이게 100개 업체 중에 화장품만 낀 거예요. 뭐 세제 이런 건 아니잖아. 100개에서 44를 빼면 54개 업체는 안 쓰냐. 딴 걸 쓰겠지. 이 사람들이 비슷한 걸 쓰지.
SLS는 식약처에서 말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들려요. 국외 독성 연기관이 IARC, EPA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발암물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읽어보면은 하루 중 소듐 라우레 설페이트가 12% 함유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48%가 함유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하였을 때 안전력은 227로 선출되어 인체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다음 거 한번 봐보시죠. 읽어보세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은 자극성 우려로 1% 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미국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위원회 CRER 1983년 소듐 라우레 설페이트는 1018개 화장품에 사용되었으며 1983년이에요. 0.2에서 220% 농도로 연모제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무색 샴푸의 최대 50%로 사용됐다. 또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의 사용은 안전하나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은 자극성 우려로 2005년이에요. 1% 농도로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극성 문제가 왜 발생하겠어요? 1% 농도를 초과하지 말라고. 그렇지. 이게 그냥 다 일회성이야. 뭐 1, 2년, 3년, 4년, 5년, 뭐 10년, 20년을 계속 써봐. 그러니까 누적되면 그것도 그렇죠. 안 좋죠.